안녕하십니까. 시사터치 현장2의 김용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은퇴 이후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의 농촌 이주를 촉진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나라 돈으로 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해 하나의 마을을 만든 후 분양한다는 것인데요. 인구 감소로 고심하던 강원도의 각 시군도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현재 도내에 추진 중인 전원마을은 모두 15곳. 우리 농촌을 활성화시키고자 시작된 전원마을 조성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2에서 살펴봤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바닷가 인근에 자리한 강동 해돋이 전원마을. 지난 2003년 농림부가 시행한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의해 생겨난 마을이다. 여기가 강릉시에서 지정한 문화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34개의 택지를 분양했으나 지금 현재 4세대밖에 입주를 안 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택지와 기반 시설을 조성해 분양한 사업이다. 당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의 택지가 분양돼 금세 분양이 완료됐다고 한다. 순위가 그때는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모질라갖고 땅이 신청한 사람은 많았었고 모질라갖고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땅을 신청했다가 안 돼갖고 다시 사갖고 들어왔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당시 분양률은 100%. 그러나 택지 조성 완료 후 4년이 넘은 지금 이곳에 현재 지어진 집은 단 4집뿐. 입주율은 고작 12%에 불과하다. 1991년부터 농림부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추진된 도내의 문화마을은 모두 16곳. 모두 평균 입주율이 55% 수준을 맴돌고 있다. 분양할 당시에 전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런 사람이 또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분양할 때 당시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죠. 우선순위로 택지를 분양받은 것은 이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던 주민들. 그러나 지금은 30% 이상이 외지인 소유다. 꽤 많더라고요. 거의 3분의 1은 거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아보니까. 마을 주민의 도움을 얻어 파악한 결과 총 34필지 중 13필지가 외지인의 소유로 확인됐다. 기반 시설을 조성해 저렴하게 분양된 택지가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이 마을은 전원마을로서의 입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재 마을 뒷산엔 공원 묘지가 조성돼 있고 마을 앞엔 송전탑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전원마을로서의 입지 조건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중 묘지가 있으니 묘지가 다 보이니까 그것도 꺼려하는 사람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철탑 같은 게 또 집 옆으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건강상에 좋지도 않고 미관상 좋지도 않다 그래갖고 그런 경우도 꽤 될 거예요. 영향이 많이 받을 겁니다. 지난 2004년 3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강릉 해돋이 문화마을 사업. 직접 땅을 가지고 있는 택지 소유자들과의 통화를 통해 왜 입주가 되지 않는 것인지 들어봤다.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해보니까는 공원 묘지가 지금 우리 대지에서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돼요. 강릉시에서 택지 개발해놓고 그 옆에다가 공원 묘지 허가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이 좀 될 거로 알았는데 온천이고 뭐고 그런 게 좀 제대로 안 되고 곱상도 들어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고 그래가지고 아직 입주 안 하고 있어요.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또 다른 곳.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 문화마을. 이거 좀 자초만 구성해가지고 아주 지금 형편없습니다. 주변이 아주 그냥 이름이 형편없고 이게 어느 집이 다 지어져야 참 주변이 잘 어울리는데
이게 너무 좀 안 좋습니다. 이곳은 분양 당시 지나치게 높았던 가격이 문제. 기반시설 조성 후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사기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주변 시세는 이제 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쌌었는데 여기 시세는 문화마을 그 초기에 이게 시설할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보기에 그때 한 30만 원 정도 갔을 거예요 아마. 비싸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참여를 못했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 아마 이제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놓고 이거 뭐 기반 시설을 다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와서 외지 사람들이 사놓고 뭐 투기 목적으로 해놨는지 어쩐지 아직까지 집을 안 짓고 있어요. 도암 문화마을 역시 당시 분양률은 100%. 그러나 현재 75필지 중 집이 들어선 것은 23집. 입주율은 27%에 불과하다. 1998년 조성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 목적으로 택지를 분양받는 외지인이 많았다는 도암 문화마을. 주로 이제 펜션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질 사람들이 주로 사놓았다고 봐야 되고 또 땅값 오르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올림픽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집들을 안 짓는 경향이 많죠.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을 가진 이들이 택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가격도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우리 살 때만 해도 뭐 거의 더블 곱생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4배 거의 4배 가깝죠. 실수요자인 농민들이 들어와 살기엔 비싼 가격에 분양된 데다 투자자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마을 사업. 직접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했던 한국농촌공사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제재를 했죠. 저희들이 건축을 분양 후 2년 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 환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매 특약을 했었죠. 그런데 그 환매 특약이 법적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다른 제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은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돼 해당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만 분양했을 뿐 이후의 문제에 대해 미흡했다는 것. 예전에 시행했던 그 문화마을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놓고 건축을 하지 않는 그런 배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 시행 체계를 좀 바꾸어서 이제 그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아예 사업 시행 단계에서 건축까지 일괄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한다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 강원도의 경우 총 15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제군의 전원마을 조성 사업 현장. 인제군의 전원마을 사업지는 총 3곳. 그중 2곳은 토지와 건물의 분양을 함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곳 한계지구는 토지만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계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지만 먼저 분양을 하고 경관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 설계 도면과 이런 경관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면을 군과 상의를 해서 개인이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택지만 분양하고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면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다를 것이 없다. 강원도의 다른 전원마을 조성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일까? 도청을 찾았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어떤 모임을 결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주택을 건축해서 분양하는 그 사업이 한 5개 지구가 있고요. 나머지 2개 지구 정도는 기반시설만 지원을 하고 입주자들이 와서 이렇게 주택을 건축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15개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 중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총 7개. 이 중 2곳과 민간 주도형 사업인 8개 지구는
모두 기존 문화마을 조성 당시처럼 기반 시설만 갖춘 채 분양하는 문화마을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주택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시설만 충족시켰다고 거주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빨리 그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그 협력, 그 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정기관에서도 그 소프트웨어적인 이러한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민간업자가 추진해 만든 횡성의 한 전원주택 조성단지를 찾았다. 외형적인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마을에 들어와 살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 명예퇴직크 내려온 지가 이제 2년 차 돼요. 2년쯤 되는데 처음에는 애들 때문에 저 혼자 한 6개월 왔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 문제도 좀 정리가 돼서 같이 내려와서 지냅니다. 은퇴 후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은퇴 후에 찾아온 제2의 인생을 전원 생활로 시작하길 희망하는 이들. 커피 한 잔 들고 가세요. 자, 그럴까? 커피 한잔 할까? 여느 전원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부의 일상생활. 심심할 시간이 별로 없던데요. 산에 다니고 또 들에도 다니고 조그만 텃밭도 하나 가꾸고 고추 심어서 올해 고추도 많이 했고요. 김장도 하고 김장 전부 다 먹거리 해서 서울 또 애들 갖다 주고 재밌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택지 조성 후 3년. 이렇게 빨리 마을이 형성된 데에는 주민들이 모두 가톨릭 신앙인이라는 공통 분모와 마을 주변의 쾌적한 생활 여건이 한몫을 했다. 네, 우리 단지는 전체가 3만 평 중에 2만여 평이 이렇게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끼리 그 체조도 간단히 하고 또 낮에는 산책도 한 번씩 하고 요 밑에 또 개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여름엔 발 담그고 아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생각과 목적을 가진 이들이 모임으로써 전원마을을 진정한 하나의 마을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곳에서는 전원마을을 조성한 시행사가 상주하며 기본적인 주택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년째 택지로 남아있는 여타의 마을과 달리 이곳은 입주 희망자가 많아 두 번째 전원마을을 구상 중이다. 시행한 회사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뒤에 관리까지 해드리는 게 좀 다르고요. 또 두 번째 다른 것은 저희가 그 종교를 같은 분들 신앙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했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좀 곁들인 그런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주민들은 매 계절마다 정기적인 축제를 여는가 하면 횡성 지역의 축제에도 참가해 바자회 등을 열기도 한다. 모두 함께 전원 생활 속에서 즐길 거리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주거 환경이 주택이라고 하는 시설적인 요소와 또 자연적인 공간이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주민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인 교류적인 측면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텃밭과 같이 주민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대안이 같이 지역 단위로 같이 주민들과의 합심하에 마련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마을이 갖는 공동체적인 느낌을 살리고 실수요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둔 전원마을. 단순히 편리한 집을 지어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고 싶은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는 복합적인 지원이 전원마을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